네. 오늘 나눠드린 거에서 이제 17, 18, 19년도 이 세 개의 문제만 드리는 이유는 이 세 개의 문제가 평가 일체화의 그런 그 수업 모형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내년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그 기존은 이 주제가 나왔다 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기존의 기출 조건은 염두에 두시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12월 특강 때 연습을 할 때도 그 기존 기출 문제도 다 평가 1차 모형으로 바꿔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시험에도 거의 이제 이 형태로 블록타임제 100분 해가지고 전개 1, 2 해서 이 평가 1차 하는 방향으로. 근데 평가 차시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평가 1차가 뭐지? 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을 좀 잘 들으셔야지 되겠어요. 그리고 요 자료와 함께 제가 요거 이제 2차 시뮬레이션 특강 요거 이제 원노트 초대해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열어서 같이 보세요. 여기에 수업 시험 파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오늘 배부하지 않은 자료는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 17년도 이제 기출문제 조건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지도안 작성 시의 유의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시연시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도안이 있는 지역은 부산이랑 경남이랑 서울이죠. 그럼 부산, 경남, 서울 분들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지도안 작성을 하는데, 그때는 시연시 유의사항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지도안 작성시 유의사항하고 자료 1, 2, 3 글에 나오고, 다음에 지도안 빈 양식하고 초안지 2장 해서 이렇게 철해져서 나와요. 그러면 이 자료 조건, 이 지도안 조건 유의하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지도안 이제 그 작성을 하시고 나서 점심시간 이제 12시부터 12시인 지역도 있고 12시 반까지인 지역도 있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순번을 뽑잖아요. 그럼 본인 순번대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지도안이 있는 지역도 구상 시간을 20분을 또 주거든요. 그러니까 구상 시간은 항상 시험 시간에 동수예요. 20분 동안 시험 본다 그러면 20분, 10분 동안 본다 그러면 10분. 그러면 그 20분 구상 들어갈 때 본인이 작성한 지도안과 그 다음에 이거 그 복사한 것과, 원본은 안 주고 복사한 것과 시강시 유의사항을 찝어서 또 다시 나눠줘요. 그러면 지도안 작성시 유의사항을 읽으신 분들은 시강시에 어떤 내용이 다른지를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17년도에는 전개 1, 2 중에 시험 때, 그러니까 지도안상에서는 다 짜라고 했는데 시험 때 전개 1만 하라는 유의사항이 있었고, 근데 18, 19년도엔 그 유의사항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개 2까지 이제 다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도안상에서는 짜라고 했는데 지도안 그 시험상에서는 없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험만 하시는 지역, 지도안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도안 유의사항이 나오지 않고 시강 유의사항만 나온 상태에서 다시 자료 1, 2, 3이 나오고 뒤에 지도안이 나와요. 근데 이 지도안은 보통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도입 부분하고 정리 부분은 다 채워져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전개 부분,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부분만 공란으로 이제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흥미 유발 단계에서 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 부분에서 이제 어떤 활동 하는지만 빨리 체크하시고 이제 그 자료 1, 2, 3 적용해서 어떻게 수업할지를 이제 짜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7년도의 유의사항은 뭐였냐면, 지도안 작성을 할 때 일단 블록타임제라고 하는 개념은 아시겠지만, 이제 한 교시, 한 차시의 수업이 50분이라면 이 50분을 블록으로 합쳐가지고 한 번에 100분의 수업을 하는 거를 블록타임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어는 비교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안 들어있는데, 그걸 50분 쪼개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복습하다 보면은 이제 이 본시 내용 나가기도 모자르고 애들도 잘 까먹으니까 좀 더 집중력 있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모아서 합쳐서 이제 100분 수업을 하게 되는데, 17, 18, 19년도 다 이제 블록타임제가 시험에 나왔고 내년에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요. 그래서 100분 블록타임 수업을 이제 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래서 전개 1, 2로 이제 그 교환 내에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개 1에 뭐를 짜야 될지 2를 짜야 될지 그 유의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유의사항대로 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사활동과 학생활동을 좀 구분해서 이제 상세하게 기술을 하라 라고 17년도에는 나와 있었는데, 17, 18년도는 이 교환상에
교사 부분하고 학생 부분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럼 교사가 지령을 주면 학생은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액션과 리액션 파트가 있었는데 19년도 지도안 오게 되면 이 부분이 없어지고 그냥 쭉 이제 학생 부분이 나뉘어져 있고 그냥 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냥 교수 활동 부분을 이제 적으면 되게 그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 지도안 유형을 다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 또 다시 이게 나뉘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줄글만 연습을 했다가 학생 부분 연습을 안 하시면 또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도안이 있는 지역은 두 가지 버전으로 다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전개 1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수업을 짤 수가 없고 어떤 자료를 써서 어떤 활동을 할지까지는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교과 재구성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설정이나 게임 같은 걸 추가할 수 있는 거죠. 활동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할극을 하라 그랬으면 역할극은 반드시 해야 되고 스토리텔링을 하라 그랬으면 그거는 반드시 해야지 그거를 내가 내 맘대로 다른 활동으로 바꾸거나 그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자료 1 전개 1 부분에서 자료 1, 2를 써서 이제 학생 중심의 수업을 짜라. 그리고 자료 2에 있는 이 표를 그 카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 소그룹 활동을 이제 시키되 이게 카드를 이용한 역할극을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자료 1, 2는 이제 차례대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자료 2를 이용을 해서 전개 1을 짜고 그 다음에 전개 2 부분에서는 자료 3을 이용을 해서 개인 정보를 채우는 활동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자료 1, 2는 전개 1의 교환 내용에 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3은 이제 전개 2 부분에 이제 담겨야 되는데 시강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 이 소그룹 역할극을 하는 이 카페인을 이용한 이 활동까지만 실제 시연에서 진행을 했으면 되는데 시연상에 요거로 이제 놓쳐가지고 대부분은 그냥 밑에 뒤에 있는 활동 부분까지 이제 자료 3 부분까지 다 시연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17년부터 들어간 그 항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전년도 기출 조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올해 기출 조건에 추가된 게 이 면접관들이 집중적으로 보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소그룹 활동을 관찰하고 이거를 평가 기록하고 그에 따른 이제 피드백을 줘라 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관찰평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핫한 관찰평가 이 부분이 트렌드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끼리 소그룹 활동을 시키면 그거를 관찰하고 기록해서 수행평가에도 반영하고 또 이제 그 오류사항이 있으면 공통적으로 지적해주고 교정해주는 이런 활동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7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단원 계획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2, 3차 시 해야 되는 부분이 칠해져서 나와요. 근데 보통 그 전차 시에 뭐를 했고 후차 시에 뭐를 할지가 나오는데 보통 이 부분까지는 복원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기억에 의존해서 복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 차시에서는 뭐 이름, 국적, 나이, 그 다음에 학년, 취미 등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차시에 중국어를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개인정보를 채우는 활동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수업 시간상에서는 2차 시에 해당하는 활동만 이제 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강시 유의사항을 보시게 되면 자료 1, 2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름, 나이, 국적 등을 이제 학습을 하고 자료 3에 있는 그 인물을 이제 자료 3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인물을 소개를 해라 라는 부분인데 시강을 할 때는 자료 1, 2를 이용해서 전개 1 부분만 해라 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자료 1, 2는 전개 1을 하고 자료 3은 이제 전개 2를 하는 부분인데 실제 시연 시에는 전개 1 부분만 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되어 있었고 전개 1을 할 때 반드시 조별활동, 소그룹 활동과 역할극은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감점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자료 1, 2, 3이 있는데 내가 2 하다 끊겼다. 이러면 엄청 많이 깎여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료 3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자료 2까지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자료 3까지 다 하는 그 조건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뒤에까지 못 가면 이때 제일 많이 깎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시간 배분을 하셔서 뒤쪽에 좀 많은 학습을 넣으셔서 자료 3까지는 무조건 끝날 수 있게. 그리고 그 메인 활동이 치환 연습인지 역할극인지 스토리텔링인지 아니면 뭔가 제작하는 활동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셔서 그거는 다 구현이 돼야지 이제 감점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는 세부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일 면접관들이 쉽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깎을 수 있는 부분이 조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본인이 이제 세운 그런 교합,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그 교환에 따라서 실행을 해라. 교환이 있는 지역에서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교환에 쓴 걸 안 하거나, 교환에 안 쓴 걸 하거나, 이것도 감점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환과의 일치성이 있어요. 교환이 있는 지역은. 그래서 교환을 쓸 때 너무 세세하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환을 쓸 때 내가 뭐 어떤 예를 들 거고 어떤 오류를 수정을 해줄 거고까지 다 쓰지 마시고, 예를 들면 뭐 발음, 한자 틀린 걸 지적해준다, 이것과 관련된 오늘 뭐 학습 목표와 관련된 그 문법적 오류를 수정해준다, 이렇게 약간 드루뭉술하게 쓰시고 실제 그 시간을 버는 거죠. 그리고 그 교환 내고 나서 두세 시간 동안, 비는 시간 동안 얘를 어떤 걸 들면 더 좋을까, 이런 거를 계속 개선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인 그런 활동, 예를 들면 뭐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해가지고 학습자들에게 이해가 쉬운 예제를 든다까지만 하시지, 그 예제가 뭔지는 쓰지 말라는 거죠. 바뀔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쓴 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날 수 있으니까, 이제 너무 세세한 교환을 짜지 마시고, 이제 그 활동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이제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평가는 관찰평가를 중심으로 해라 라고 해서, 이 관찰평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관찰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별끼리 활동을 시키면은 선생님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모든 상황에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활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참여를 못하는 학생이 있다던가 소외받는 학습자가 있다던가 뭔가 분쟁이 생겼다던가 그런 것들은 중재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뭐 오류사항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바로 고쳐주는 게 아니라 기록했다가 돌아와서 공통으로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판서를 꼭 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판서도 이제 그 현직 교사들이 많이 깎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판서, 즉 중점 문형 뭐 이 정도는 이제 판서를 하셔야 되는데, 그 판서를 하실 때 속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자형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쁘게 좀 잘 남겨두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너무 한자 위주의 판서보다는 이제 그 기본적인 표현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쓰셔도 치환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병음 쓰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좀 병음이 많이 남아있는 판서가 좋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순이라든가 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정확하게 연습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실에서 이제 수업 시연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동식 칠판이라 이게 벽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칠판이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가서 쓰시는 것보다 압조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좀 바르게 쓰시면 실제 고정된 칠판에서는 더 잘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판서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셨으면 하고, 이 강의실 같은 데가 아침 시간에 오면은 많이 이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 오셔서 30분씩 파업해가지고 뭐 1시간 이상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빈 강의실 같은데 구획을 나눠서, 지하 구상실도 이제 구획을 나누면은 이제 여러 명이서 동시에 연습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한 20-30분씩 꼭 판서 연습을 좀 하시고, 판서를 하실 때 이제 그 내가 어차피 써야 되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제목 쓰고 학습 목표에서 중점 단어 정도 쓰고 중점 문형 쓸 거란 말이죠. 그럼 딱 주제별로 제목, 목표, 중점 문형만 딱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것만 그냥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이제 판서를 안 한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뭐 그림을 그리거나 병음으로 제시를 하면 되니까 딱 내가 연습할 그 목적으로 삼은 그 문형만 따로 이제 정리를 하셔서 그것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판서 연습을 하실 때. 그래서 17년도 조건을 보시게 되면 이런 거부터 일단 이제 당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시험을 보실 때 이 3개 제목을 다 적으신 분이 있대요. 그럼 벌써 1분 이상 갔을 거거든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15분밖에 시험 시간이 없는데 제목을 이거 3개 다 적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개 부분만 15분을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목이나 학습 목표를 굳이 적지 않아도 면접관들이 크게 감점하거나 이러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약간 보수적인 성향도 있고 학습 목표 게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셔서 이제 중점 단어 정도만이라도,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介绍人物이런 거, 뭐填写个人信息하면은 뭐 신시 이 정도라도 좀 적어두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3개의 종합과이고, 보면은 100분의 블록타임 중에서 2, 3차 시의 종합과이다. 근데 그 중에 오늘 2차 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1은 보통은 본문이 나와요. 근데 지금 본문 내용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럼 이렇게 본문 내용이 많으면은 여기 있는 거를 다 중점 문형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짜실 때 뒤에서부터 짜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면 보세요. 맨 뒤에서부터 짜면 맨 뒤에 활동까지 하려면 꼭 나와야 되는 표현이 뭐예요? 이름, 나이, 국적, 취미예요. 그리고 자료 2도 이름은 빼고 국적, 나이, 그 다음에 취미, 학년이 빠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료 2, 3을 소화를 하려면 자료 1에서
어떤 표현이 게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 물어보는 표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국적 물어보는 표현, 그리고 나이 물어보는 표현, 그리고 취미 물어보는 표현. 이 정도는 게재가 돼야 오늘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짜지 마시고 항상 맨 뒤에 자료 3을 활용을 해서 얘가 그러면 이렇게 짜면 순환이 되겠죠. 자료 1에서도 썼고 2에서도 쓰고 3에서도 쓰니까. 그래서 항상 자료 3 최종물 확인을 하시고 이것까지 도달하려면 앞에서 어떤 문형을 뽑아야 되는지를 뒤에서부터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료 2도 지금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학년 나타내는 표현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이렇게 4가지를 잡으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정도 표현. 그리고 자료 1을 할 때는 이름의 표현이 필요 없으니까 뭐 아니면 뭐 이렇게 4개를 잡겠다 하면 이렇게 4개를 중점 문형으로 게재를 하고, 이거는 또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말하기 차시인 거잖아요. 그럼 읽기 차시일 때랑 말하기 차시일 때가 달라요. 여기는 선생님 말하기 차시라고 안 돼 있는데요. 근데 이게 종합과잖아요. 이걸 지금 처음 단과로 배우는데 종합과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3개 과를 이미 다 배웠고 이 3개 과를 합쳐서 이제 순환 수업을 짠 거예요. 소개하기라고 하는. 그래서 이 소개하기라는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건 이미 앞에 걸 다 배웠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말하기 차시 모형하고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읽기 차시에서 해야 되는 것과 말하기 차시에서 해야 되는 활동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읽기 차시는 모든 본문을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할 때 단어도 해야 되고 듣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낭독도 해야 되고 이거 해석하면서 관련된 문법점 설명도 하고 이 본문 이해도 점검도 해야 되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고, 말하기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 본문 중에 제일 주요한 표현 2개 정도 학습 목표랑 직결되는 걸 뽑아서 그거를 치환 연습을 하든 역할극을 하든 계속 반복 훈련을 하는 훈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기 차시라고 본다면 여기에 있는 그 중점 문형 4개를 게재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카드 형태로 만들어서 요거를 역할극을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역할극이라고 하는 이 포맷 자체는 변경하면 안 되되 교과 재구성을 이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바로 단순하게 이거 잘라서 카드로 쓰고 뽑고 그거에 맞춰서 문단만 하라. 그럼 애들이 재미가 없을 테니까 이거를 뭐 이제 인터뷰로 하되 뭐 여러 다양한 설정 같은 거를 넣을 수 있겠죠. 뭐 비정상회담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글로벌 소개팅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애들이 좀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여기는 내용 자체는 교사가 좀 재구성해서 바꿔도 된다는 거지. 포맷만 역할극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료 3까지 이 해에는 하라는 말은 안 했지만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자료 2가 끝나고 나서 얘는 쓰기가 같이 결합이 되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는 읽기, 그러니까 읽기, 말하기, 쓰기 3개의 차시만 나와요. 듣기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해에는 말하기와 쓰기의 융합 차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쓰기만 진행을 하게 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뭐라고 썼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포맷이 나오냐면 이 쓴 내용을 가지고 이걸 애들이 구두로 발표를 하고 교사가 거기에 대해서 구두로 피드백을 주는 것까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해에는 이제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보통 이런 활동지가 나오게 되면 애들이 앞에 썼던 표현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하고 그 발표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개를 하고 그에 관련된 뭐 언어적인 거나 내용적인 그런 피드백을 교사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평가 이런 거 진행하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7년도에 이제 경기 수업 나눈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수업 나눈 관련해서는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8년도 문제를 보시면 17년도랑 달라지는 부분만 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 부분까지는 이제 똑같죠. 근데 자료 1을 이용해서 활동 1을 설계하고 자료 2를 이용해서 활동 2를 설계하고 자료 3을 이용해서 활동 3을 설계하라고 하는데 교원에서는 이 내용이 있었어요. 활동 4는 학생의 발표 및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때 평가 기준 3가지를 교사가 제시를 해라 라는 부분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교환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전개 1에서 이제 활동 1, 전개 2에서 활동 2와 3을 하는데 이때는 자료 1, 2를 다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활동 4 부분은 이제 평가 부분인데 이 부분이 비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이 3개를 이제 교사가 요거에 맞춰가지고 평가 내용을 작성하는. 근데 이거는 지도안상에만 있었던 내용이고 실제 시연을 할 때는 요 부분에 대한 거는 평가, 이 해에는 그거가 없었나? 시연상의 이제 주의사항을 보시게 되면 이 해에는 읽기랑 쓰기 이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이때는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읽기, 그 다음에 쓰기 두 개 이제 활동 3까지만 시연을 하고
이 평가를 하는 요 부분이 이제 18년도에는 빠진 거죠. 근데 교환상에서는 이것까지 채우셔야 되고 실제 시연에서는 여기까지만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50분의 단차시 수업을 20분에 압축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개랑 전개 부분만 하고 도입이랑 정리를 다 생략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100분 수업을 20분에 압축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또 경기는 15분인데. 그래서 전개 1, 2가 있으면 17년도엔 전개 1만 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18년도에 오게 되면 이게 전개 2까지 오는 거잖아요. 평가를 제외하고. 그러다 19년도에는 그냥 싹 다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내용하고 종류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교환상에서 특이한 점은 뭐다? 평가 기준을 채워 넣는 부분이 있었다. 이제 요게 교환상의 특이점이 되겠고요. 이때 주제가 약속과 선택 관련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위에도 그 리지에가 나오죠. 위에도 빙 리지. 그럼 이거는 읽기 차시에서 이것과 관련된 본문 내용을 읽고 이해한다 라는 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문법이나 이해도 점검하는 활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编写故事 하는 거예요. 위에든가 주연자와 관련된 대화 내용을 채워라.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17년도에는 역할극, 18년도에는 스토리텔링이 이제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쓰기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구두로 발표하는 내용까지가 포함이 된다. 자, 그러면 실황상의 유의사항을 보시게 되면 자료 1을 이용을 해서 읽기 부분을 설계를 하되 자세하게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읽기 차시 해야 되는 활동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애들은 이 자료 1을 처음 보는 거니까 이 본문 1 내용에 대해서 단어 제시하고 낭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이 해설하고 이 중에 주요 문법 잡아가지고선 설명하고 이 이해도 점검하고 이런 활동이 이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특히할 만한 점이 읽기 차시인데도 반드시 소그룹 활동을 넣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읽기 차시인데 소그룹 활동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거를 넣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소그룹 활동을 넣을 수 있는 부분 포인트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선택하고 약속 관련된 표현에 대한 문법점을 설명을 할 때, 예를 들면 자료 2를 보면 누가 봐도 이건 하이시와 요디아를 이제 하라는 거잖아요. 얘도 이제 자료 3부터 이제 보게 되면 자료 3은 애들이 이 하이시, 요디아, 이디아를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이 만화에 해당하는 이 말풍선을 채우는 이 만화 4컵 그리기 활동이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량가란 이치 취한 동조 편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애들이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되겠죠. 니想去看뭐爱情片 아니면은 还是去看动作片 이러면 얘가 이제 去看动作片 하는 걸 하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상황 설명을 하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표현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이 자료 2에 있는 그 표현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요거까지. 그러니까 看爱情片뭐有点无聊看动作片有趣点 요거를 이용해서 연습을 한다면 이제 이거를 채우는 이 연습을 하는 이런 활동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하이시라든가 이오디아, 이디아에 있는 그 문형을 뽑아서 이거가 충분히 설명이 되고 연결해서 요 채우는 활동을 하고 마지막에 이 만화 4컷 그리기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읽기 차시의 모든 활동을 어떤 거를 넣어야 될까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읽기 차시가 나왔을 때 말하기 차시일 때는 모든 활동을 하라는 말이 그동안 쭉 나왔었는데 읽기 차시의 모든 활동이 나오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읽기 차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하면 이런 그 문법 같은 것들을 했을 때 그 문법에 대한 강화 연습을 조별로 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해도 점검 자체를 조별끼리 하는 활동을 짤 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의 조별 활동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시, 이오디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별 활동을 넣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뒤에 나오는 활동하고 또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럼 똑같은 활동을 2번 하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읽기 차시의 모든 활동은 이해도 점검을 조별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짜는 게 안전하다. 활동이 중복되지 않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근데 보통 이해도 점검을 할 때 그동안은 선생님이 그 본문 내용에 대해서 물으면 학생들에서 뭐 OX라든가 아니면 뭐 퀴즈 골든벨 이런 형태로 그냥 간단한 단답을 한다던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어찌됐든 간에 그 문형에 대해서 물으면 애들은 그거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짜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직소 모델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애들이 토의를 거쳐가지고 이 본문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퀴즈를 만들게 한다던가, 아니면 자료 1부터 아예 본인이 활동지를 조직을 해가지고 활동지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나눠준 다음에 조원들이랑 같이 의논해서 이 활동지를 완성하게 한 다음에 발표를 하게 한다던가. 경기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싱킹 이런 것들을 중시하니까 이제 서클맵이나 마인드맵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본문 내용 같은 것들을 애들이 이해한 대로 그려보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 전체 내용을 다 이해시키기에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조원이 6명이면 이제 한 사람당 한 문장씩, 아니면 한 조당 한 문장씩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해서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으로 엮는다던가, 아니면 한 문장씩 해석을 하게끔 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발표를 해서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학습자들이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라든가 틀린 부분을 교사가 더 보충 설명을 해준다던가, 이런 다양한 모형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 정해지면 모든 읽기 차시에 쓸 수 있겠죠. 그 안에 들어가는 퀴즈 내용만 달라지는 거지 대사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스터디를 빨리 짜고 스터디끼리 앉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도, 이렇게 만약에 읽기 수업에서 모둠 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건 어느 과에나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빨리 의논하셔서, 그래서 같은 경기끼리 할 경우에는 분반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2개 정도를 좀 준비를 하셔서 서로 다르게 하셔서 이왕이면 활동, 근데 똑같은 활동을 해도 또 누가 들어가서 하느냐에 따라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뭐 완전히 이 둘이 같이 짰네 이러지는 않아요. 대사도 조금 그 전달하는 거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근데 좀 가급적이면은 조금 이제 안 겹치게 이제 짜시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읽기에서 여기 모둠 활동을 하라는 게 특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읽기에 이해도 점검해서 해야 되는 모둠 활동이 여기 하나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쓰기 차시에서는, 그러니까 그동안 시험에서는 읽기랑 말하기 차시만 쭉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쓰기 차시, 그러니까 사실 17년도도 이 소개하기 활동지까지 쓰게 하면은 쓰기 차시가 복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시험을 안 했었으니까 이제 쓰기가 사실상 처음 나온 거예요. 18년도에. 근데 이 쓰기 부분은 보통 제작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활동지 채우기 활동을 해요. 그래서 제작 활동은 19년도에 나왔던 그 문화유산 리플릿 만들기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쭝치우지에 관련해서 이제 하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활동지를 채우고 그거를 이제 구두로 발표를 하는, 즉 말하기랑 융합이 된 쓰기 차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말하기 차시, 읽기 차시 이렇게 단차시가 나왔지만 사실상 활동 내용을 보게 되면 말하기 차시를 할 때 약간 문법 내용을 곁들여서 해라. 또 읽기 차시가 나왔는데 말하기 연습 설계를 같이 곁들여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서 사실상 그동안도 복합 차시가 나온 건데 이제는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읽기 차시에 이 활동을 하려고 했고, 쓰기에서는 일단 자료 1을 이용을 해서 문형 연습을 할 때 학생들이 틀릴 만한 오류를 수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수정하고 이제 그 피드백을 주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것도 처음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장문을 시키셨던가 아니면 치환 문답을 시켰다던가 이런 말하기 연습을 진행을 할 때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오류는 몇 가지 정도 설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쳐주는 거를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얘는 자료 2가 쓰기이긴 하지만 애들이 이거를 이제 쓴 거는 면접관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쓰기라고 나와도 사실은 다 말로 구현을 해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애들한테 말하기 연습도 시키면서 이거를 채우게 하고 발표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디엔콩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그 문답을 하던가 아까처럼 이제 가피엔 이거 나눠주고 이렇게 치환 문답을 하던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할 때 반드시 오류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미리 짤 수 있어요. 과별로 그 이왕이면 뭐 하이시나 이오디아, 이디아 이렇게 학습 목표랑 직결되는 오류를 고쳐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하이시 같은 경우에는 뭐 후어전화 비교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이제 그 동사 누락 같은 거 뭐 이런 걸 한다던가 아니면 요디아 리디아는 위치라든가 뭐 부정적인 뭐 그런 이 어기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이제 짚으셔가지고 이제 오류 수정을 해주면 면접관들이 아 그래 요거는 그래도 좀 짚어줘야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이제 건드려 주시면 이제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현장에서 바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주제별로 예를 들어서 이 연습을 할 때 내가 고쳐줄 오류를 다 정하시는 게 좋아요. 순시를 할 때 고쳐줄 발음, 한자, 뭐 이런 문법 요거를 주제별로 미리 이것도 다 짜놓으시면은 훨씬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3을 이용해서 이것도 보면 모둠을 위주로 디엔콩유엔씨를 하되 학생들이 해당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밑줄 그러니까 빈칸을 채우고 스토리를 엮어라 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대화를 보게 되면 A 还是 B를 연습을 할 때看动作片还是看爱情片 하면 看爱情片有点无聊看动作片有趣一点 이거를 연습시킨 다음에 애들한테 이 자료 3에 있는 이 4가지 상황 중에서 얘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얘는 动作片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爱情片有点无聊뭐 动作片有趣一点 요거를 일단 말하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하게끔 하는 이 활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게끔 이 활동 설계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 이 답안을 맞춰보고 학생들에게 대해서 구두 피드백을 줘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마지막을 이제 뭐 만화를 그리거나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걷어가서 선생님이 평가를 주고 이제 피드백을 주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면접관이 모르니까 이 구두 패드,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이제 그 학생들에게 아까 17년도 문제도 보면 교사가 준 피드백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교사 피드백 선생님이 고쳐준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학생들이 상황 설계한 내용 이런 것도 좀 드러내지만 이제 뭐 문법적이거나 얘 썼을 거 아니에요. 글씨 틀린 게 있다던가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해주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된다.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장 평가를 되게 또 중시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이전 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발전된 부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업 나눈 문제가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 보면 여기도 이제 그 교사 활동하고 학생 활동을 구별하라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학생 활동 부분을 하지 말고 어디까지가 학생이 발표한 내용이고 어디서부터 내가 피드백을 준 내용인지가 구분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생님이 시범 보이라고 하면 막 내가 학생인 척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 간접적으로 학생들이 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시를 하시고 내가 한 부분은 이제 내가 확실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판서도 여전히 꼭 하라고 했죠. 그러면 그 전년도 17년도하고 구별을 했을 때 이제 추가되는 부분은 오류 설정하고 피드백을 주는 이 부분이 강화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머지 내용은 사실상 거의 대동소이하다. 보시면 돼요. 다만 활동이 17년도에는 역할극이었고 18년도에는 스토리텔링으로 바뀐 부분 이 부분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17년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말하기 차시부터 나와서 그렇지 똑같이 이 형태로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읽기 차시다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 중에 이제 그 중점 표현, 게재하고 관련된 문법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용한 치환 연습을 진행을 하고 이 활동지를 채우게 해서 나와가지고 발표시키고 그에 대한 피드백 주고 똑같이 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실 때는 읽기 차시, 모든 주제에 대해서 읽기 차시, 말하기 차시, 쓰기 차시는 기본적으로 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2개 차시를 실제 시험에서는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읽기, 말하기를 하든가 읽기, 쓰기를 하든가 말하기, 쓰기를 하든가. 근데 준비는 일단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주제에 대해서 읽기 차시는 보통은 그냥 대화문이나 아니면 보충열독 형태로 돼서 산문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어 2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대화형이 아닌 산문지문이 나올 수 있고 중국어 1은 무조건 대화 형태니까 그래서 그런 본문이 나오면 본문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게 무조건 읽기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 차시가 나오면 이런 카드가 제시가 되거나 활동지가 제시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서는 그 해당하는 중점 문형을 연습하는 그게 나오고 쓰기 차시가 나오면 무조건 활동지가 나와서 이걸 채우거나 아니면 뭔가를 제작하는 활동이 나오게 돼요. 그럼 어떤 주제든 읽기, 말하기, 쓰기를 내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습 모양으로 다 짜놓으시면 기본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당황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나올 수 있는 수업 유형을 오늘 다 준비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으신 분은 기존에 해놓은 게 있으시면 거기에 더 살을 붙여서 강화하시면 되고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이걸 무조건 먼저 최우선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년도 문제를 볼게요. 그럼 19년도도 마찬가지로 전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달라지는 부분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까지는 똑같고 자료 1이 A하고 B가 있는데요. 자료 1A를 통해서 본문 내용을 이해시키고 이해도를 점검해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얘도 읽기 차시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료 1A의 밑줄 그은 부분.
지우의 13호 이거하고 산티엔 이 부분이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비교 문형을 이용해서 시디엔과 시도안의 차이점을 이해시켜라. 즉 시각과 그러니까 시점과 시량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라 라는 거였고요. 이때 세 개의 예문을 들어라 라고 했는데 이거 지도안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강에서는 이게 없었지만 사실상 여기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은 뭐예요? 이런 문법점을 설명을 할 때 예문을 반드시 선생님이 3개 이상 들어주면 좋다는 거죠. 아까 말하기 연습을 진행을 할 때 애들이 틀릴 것 같으면 오류를 고쳐주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문법 설명을 할 때는 그냥 바로 이 문법이 뭐다 연역적으로 하지 말고 예문을 항상 3개 이상 들어라. 근데 이 예문도 즉흥적으로 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주제를 미리 뽑아놓고 이 문형을 가르칠 때, 이 문법을 가르칠 때 들면 좋을 예제를 미리 구상해 놓지 않으면은 현장에서 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현장에서는 이 자료 조건 3개 파악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도안 이상하나 있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문법 설명을 할 땐 항상 예문을 같이 들자. 3개 이상. 그리고 자료 1A, 1B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샤오즈파이엔 모든 활동 발표를 시켜라 라는 거죠. 근데 먼저 교사가 시범을 보이고 모든 활동을 하라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교사 시범이. 그러니까 이거는 왜 나왔냐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진행한 교환 활동이 이제 교환이 없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는지가 면접관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를 시범을 먼저 보이고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활동을 하기 전에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범 보이는 활동을 넣으시면 무조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이 항목이 빠진다고 해도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예를 들면 내가 뭐 주사위로 굴려서 치원을 하든 제비뽑기를 뽑는 것이든 아니면 애들끼리 뭐 역할극을 이용해서 뭐 유튜브 촬영을 하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광고 제작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사를 써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어떻게 발표를 할지를 교사가 시범을 보여주는 거를 넣으시면 무조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활동 전에 항상 이 시범을 보여라 라는 것도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하기 연습할 때 오류수정, 문법 설명할 때 예문 들기, 그리고 활동 전에 교사 시범. 이 3가지는 필수적으로 다 넣는다. 근데 이런 게 여러분이 되게 좋아요. 이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3개만 해도 시간이 또 한 2, 3분 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즉흥 현장에서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이런 그 모든 활동을 진행을 할 때 자료 2를 이용해서 중국의 명절 관련 이제 그 리플릿 이거를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자료 3을 이용을 해서 소그룹 활동을 진행을 하되 한중 문화 비교 리플릿이라고 하는 쇼처라고 하는 게 저 뒤에 가에서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보여드릴 건데 요즘 수행평가를 이런 형태로 애들한테 많이 해요. 그래서 한중 문화 비교 리플릿을 조원들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제 완성하도록 하는. 그러면 거기에서 자료조사도 이제 분담해서 해야 되고 같이 협업해서 하나를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많이 하는 그 프로젝트 수업 모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데 소그룹 활동을 할 때 반드시 3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해라. 근데 이것도 지도안에만 있었거든요. 지도안에만. 그래서 이것도 지도안에 없는 지역도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제작이라든가 쓰기 활동을 진행을 할 때 유의사항을 만들어서 공표를 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활동 전에 이게 말하기 관련 활동이다. 그럼 이제 교사 시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쓰기 활동이다. 그러면 샘플을 제시하고 유의사항을 이제 같이 말을 해주는 요거를 넣으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동료 평가와 교사의 관찰 평가를 함께 진행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동료 평가지를 나눠주고 동료 평가까지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동료 평가 항목을 교환상에 비워져 있었어서 여러분이 그 항목을 만들었었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교환이 없는 지역은 그 동료 평가 항목을 간단하게라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수행평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활동을 하기 전에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즉 샘플 주고 교사가 유의사항 말하고 평가 기준 제시하고 그리고 활동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평까지 주고 평가한 거 걷어오는 것까지는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미리 다 대사를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평가차 시가 나오면 굉장히 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그룹 활동 후에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킨 다음에 이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라. 이 내용도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발표하고 피드백 주고 발표하고 피드백 주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 활동별로 이제 아이들이 했을 것 같은 그 내용 1개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피드백 1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경기는 시간이 작으니까 이제 1개조 정도 발표 내용 하면 시간이 차는데 대구는 또 25분이잖아요. 다른 지역도 20분이면은 거의 활동을 늘리긴 힘들거든요. 그러면 순시 한 번 할 거 2개 하고 학생들 발표 1개 시키고 2개 넣고 이런 식으로 양을 늘리시는 거,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평가 부분의 표를 채우도록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 부분의 평가 기준, 언어 부분에. 그러니까 내용은 어떤 지식의 정확성 부분이겠죠. 한국, 중국, 이제 중추절 비교하는 내용이 이제 뭐 몇 개 이상 들어갔는가, 뭐 정확하였는가 이런 걸 거고, 언어는 뭐 발표할 때 표현이라든가 그 활동지에 쓰는 그런 뭐 한자나 병음의 정확성 이런 것들이었을 거고, 아니면 뭐 몇 개 이상의 단어를 반드시 중국어로 쓰도록 한다던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설계는 심미적인 부분에서 그쵸, 어디 에카를 만들었을 때 그게 뭐 심미적으로 창의적인가 아름다웠는가 뭐 예뻤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는 그 날짜와 관련된 표현 방식을 이미 2, 3차 시에서 배웠고, 요일과 관련된 표현도 이미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위의 지하오, 싱치지는 이미 배웠고, 이번 차 시에는 비교문을 이용해서 시디안과 시도안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명절과 관련된 표현 방식을 이제 익힌다라는 부분이 이제 나와 있었죠. 그리고 시강시 유의사항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었는데요. 나머지 내용은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이제 대동소이한데, 전시에 이미 날짜와 요일 관련된 표현을 배웠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개 1, 읽기, 전개 2, 말하기, 전개 3은 시에허 슈어, 이 세 개의 복합차시인데 이 중에 1분만을 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100분 수업을 경기 같은 경우는 15분에 압축해서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읽기, 말하기, 쓰기 세 개 차시를 주제별로 다 준비를 하셨다가 시험에 나오는 조건에 따라 빼고 늘리고 이런 방식에서 시간을 맞추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료 1 같은 경우에는 자료 1A를 이용해서 본문 내용을 이해시키고 이해도 점검을 해라. 자료 1A의 밑줄 그은 부분을 비교문을 이용해서 시디엔과 시도안의 차이점을 설명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 1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대화용 본문이 나올 수도 있고 산문용 본문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산문용 본문이 나온 거죠. 이게 읽기 차시예요. 이 읽기 차시에서 비교 문형을 이용해서 지우의 시산 하오하고 산티엔 이 부분을 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비교 문형은 A 건 B 이양 이거예요. 그쵸? 그리고 B 什么什么 没有什么什么 그럼 이 두 개의 문형을 게재한다 비교문을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양 뿌 이양 이런 거 이용해서 지우의 시산 하오 산티엔 이거에 대한 차이점 같은 것들을 인지를 이제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 차시에서 써야 되는 게 자료 1A와 B를 이용을 근데 이때 유의하셔야 되는 게 교환을 꼭 보셔야 된다는 게 교환해서 보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 선생님이 본문 읽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미 비교문 A 건 B 이양 A 메이오 B에 대한 문형에 대해서 말하기 연습은 이미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활동까지 이미 끝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또 A 건 B 이양 뿌 이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메이오에 대해서 용법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 문형을 이용을 해서 쉬디엔과 쉬또안의 차이점만 그냥 얘기를 해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교환상에 이제 그 어디까지 연습이 되어 있는지가 이제 나왔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말하기 차시에서 이제 그 모든 발표를 하되 교사가 먼저 시범을 보여라 라는 내용이 또 나왔죠. 그래서 말하기 어떤 활동 전에는 교사 시범을 이제 아까 그 교환처럼 이제 반드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소그룹 활동, 모든 활동을 하고 교사가 이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 그러니까 모든 활동을 하면 무조건 순시랑 발표랑 피드백은 세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애들끼리 활동을 시켰기 때문에 교사가 순시하면서 관찰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애들끼리 연습한 내용을 교사가 다 확인할 수 없으니 발표를 시켜서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 이건 이제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말하기 차시가 나오게 되면 항상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 자료 소개하고 연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범 보이고 연습시키고 그 사이에 순시하고 돌아와서 공통적인 오류 피드백 말하고 애들끼리 발표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주고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직 평가까지는 안 들어가요. 보통 평가는 맨 마지막에 하는 최종 활동으로. 그 다음에 시에허슈어 이 부분은 일단 모든 활동을 또 진행을 하되 자료 2를 이용해서 중국의 그 명절 관련 리플릿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 3을 이용해서 소그룹 활동을 하되 한중 문화 이거 저디에카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료 3도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참 자료 2, 3도 나뉘어져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것만 나와 있지 않고 이 부분이 되게 많이 할당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모든 원별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주제를 맡을 것인지를 정하는 게 되게 큰 비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 활동을 할 때 이 모둠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학습자의 학습 소유가 없고 공평하게 모두가 다 그 책임을 분담하고 협력 학습을 통해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완수하도록 하기 위한 거고, 평가이기 때문에 한 명도 누락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비중 있게 활동을 짜시면 좋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활동을 할 때 이게 마지막 활동 이런 제작이 됐든 아니면 역할극이나 이제 그런 스토리텔링이 됐든 이 학생들이 역할 배분하는 부분, 특히 제작 부분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나누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자료 3을 이용해서 이 저디에카를 만들고, 이때 학생들에게 평가 기준을 공표하고 동료 평가라 관찰 평가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사실상 요 항목이 이제 내년에 올해 나오는 시험에 없다고 해도 평가 차시를 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가 기준을 사전에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평가 기준도 미리 다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소그룹 활동을 한 후에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날짜랑 요일 관련된 표현은 이미 다 배웠다고 나왔으니까 요거를 오늘 본시에서 할 필요는 없고, 학습 목표 중에 비교 문용을 이용해서 쉬디엔과 쉴돈의 차이를 인지시키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한중 문화 비교를 하는 이 부분, 이 두 개만 오늘 본시 수업에서 만족을 시키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수업을 짜실 때 자료 1을 이용해서 읽기를 하되 낭독이랑 이런 거 다 끝났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해도 점검하는 거랑 CDN, C 또한 구별하는 거, 이것만 하시면 되고, 또 자료 1, A, B를 이용해서 이제 공통점 찾기, 차이점 찾기, 비교문 이용해가지고 연습을 시키시고, 요거를 토대로 자료 2, 3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저디에카를 만드는 활동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 3에 대한 것만, 19년도에 대한 것만 오늘 좀 샘플 수업 요거를 이제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이제 평가 일체화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서, 그래서 이 자료는 오늘 따로 나눠드리진 않았고,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특강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미리 자료를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12월에 나눠드린 2차 특강하고 한 80% 정도는 중복되는 자료이고, 또 신규로 들어간 자료도 있기 때문에 확인은 이제 다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 있는 거는 이제 구상, 설계, 판서 관련된 자료들을 쭉 모아놨고, 오늘 17년에서 19년도에 이제 그 샘플 수업 그 내용에 대한 중국어, 대사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19년도 기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경기 합격자가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 시연을 했는지 요거를 이제 복기를 해주셔서 요 내용도 이제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이제 수업 시연 만능틀 이거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를 만드는 방법과 이제 합격자들 샘플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제 동료평가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 관련된 자료, 또 판서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여기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일체화 지금부터 저는 살펴볼 건데, 평가일체화 관련 자료들은 여기에 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4가지 유형을 대비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1, 2, 3, 4에 나눠서, 그래서 평가일체화는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서 이걸 1일차 연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독서교육도 최근 2년간 경기에서 무지하게 강조를 하는데 경기에서 2차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독서교육 모형도 우리가 하나 연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타교과 융합수업, 이것도 전년도 수업 나눈 문제 3번이 융합수업이었어요. 이러면 융합수업으로 평가일체화가 나올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하나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수업 모형 이건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지도안 있는 지역은 지도안 관련된 그런 그 자료 같은 것도 여기 다 정리해서 넣어드렸으니까 요거 또 특히 12월에 2차 특강 안 들으신 분들은 부지런히 좀 이제 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평가일체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전에 그 평가 방식은 뭐예요? 형성평가를 많이 했죠. 그럼 선생님 일방적으로 수업 다 설명하고 나면 그 수업 내용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필 형태로 애들한테 나눠주고, 이제 OX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맞춰서 이제 확인하는 이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식 측정형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결과를 지향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이 조별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업 시간 내에 완성하고 그거를 평가에 반영을 한다. 이게 이제 평가 일체화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과정을, 그러니까 결과보단 내가 얼마나 여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공헌했고, 또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양한 뭐 참여도라든가 지식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거, 정의적인 측면이라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이 학습자의 성장 과정을 평가한다는 게 평가 일체화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수행평가까지 그냥 그 본시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뭔가를 배웠어요. 아니면은 예전에 배웠던 걸 종합해서 오늘 수업 시간, 그러니까 17년도 문제로 예를 들면 그 소개하기 그 활동까지 말하기까지 연습을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활동지로 그 소개하기 인물 하나 설정을 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채우고 나와서 조별로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그게 이제 수행평가가 되는 거고, 18년도로 따지면은 만화 스토리텔링 맨 마지막 활동 요거를 애들끼리 채우고 와서 발표하고, 그게 이제 수행평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문화 그거 한국 중국계 추석 문화 비교하는 거 그거 관련된 소책자를 만든 그거를 이제 평가로 진행을 하게 되는, 요게 이제 그 평가 1차화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제 학습자가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까지, 그래서 어떤 거를 수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으로 진행이 되는, 이게 이제 과정 중심 평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내 수업에 다 들어가면 좋아요. 수업의 과정과 상호작용하는 평가고, 문제 해결의 다양한 방법을 열어준 평가이자 교육과정 수업평가의 순환적 연계를 이루는 평가다라고 했는데,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 중심이고 질문이 있는 교실이고 역량 중심 교육을 실현한다. 이게 말이 추상적이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질문을 했다라고 설정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다음에 성장 과정 내용을 내가 칭찬하거나 피드백을 줄 때, 전에는 어땠는데 이런 때는 이런 부분이 좋아졌다라는 걸 내가 반영해서 피드백을 주면 성장 과정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취지를 이해를 하고 내 대사에 그거를 이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스토리텔링도 그렇고 뭐 역할극 상황 설정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활동을 할 때 맞다 틀리다 이런 말보다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이제 열린 답안을 내가 인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넣어주시면은 이런 게 이제 또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순시를 줄 때도 그건 아니다 틀렸다 이거보다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또 다른 건 없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멘트를 짜시는 게 이제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성취 기준에 기반을 둔 평가다. 그래서 실제로 그 9년도 수업 나눔 문제 같은 경우에 성취 기준 3가지를 제시를 하고, 그 3가지의 평가 기준은 성취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떠한 평가를 진행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나와요. 여기 수업 나눔 문제를 보시면 제시된 성취 기준 3가지, 본문 이해, 문답 진행하기, 다원적 문화 이해하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수업에 어떤 평가를 진행을 했는지를 말해봐라. 즉 이게 주는 가이드라인은 뭐예요? 실제로 본문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해도를 점검하는 활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고, 문답 진행하기는 여기에서 말하기 활동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치환이 됐든 뭐 예를 들면 역할극을 했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발표하는 활동이 반드시 포함이 됐어야 되는 거고, 문화 다원적 이해하기 부분도 한중 문화 비교하는 그 리플릿 그 만들기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진행되었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다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을 만족시키는 그 내용이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수업 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업 과정에서, 수업 마지막 과정이 이제 평가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수행과정 평가 해가지고 수행평가에서 요 내용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지식 기능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제 참여를 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약에 리플릿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이 사람이 이제 그 발표를 한 그 문화적 지식 같은 것들이 정확하였는가, 그리고 이런 심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아름다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식기능 태도의 인지적, 정의적 능력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수업 나눔 문제면서도 정의적인 평가를 위해서 어떤 항목을 했는가라는 걸 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얘가 중국어를 잘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같이 모든 원기들끼리 잘 협력을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잘 완수를 해나갔는가, 그래서 중국어의 말이 아니라 중국어의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문화적인 부분 이런 거에라도 공헌을 했는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뭐 말하기, 예를 들어서 역할극을 하는 게 좀 적절한 연습 무용이다. 그럼 그걸로 하고, 뭐 제작이 더 이제 그거를 하기에 좋다. 그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학습자 발달을 위한 평가 결과의 활용에서 과정 중심 평가는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 과정 관찰함으로써 학습자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우수한 점을 심화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9년도에 수업 나눔을 보게 되면 평가 결과를 학생 성장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말해보라고 하거든요.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피드백을 주실 때 이 내용이 꼭 포함이 되면 좋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을 이제 이루었다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더 상위의 과제를 제시를 해주고 이걸 더 하도록 한다던가.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면 좋다. 그래서 학습의 과정 속의 성장 결과물을 이제 그 자기성찰평가, 모둠내 동료평가, 모든감 동료평가를 위해서 이루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꼭 해야 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보통 모든 간 동료평가는 잘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물론 가장 잘한 리플릿을 뽑을 수도 있어요. 서로 투표를 해서. 근데 이제 보통 수행평가 모델로 나오는 게 이 프로젝트를 완수를 할 때 팀 내 그 모든 간끼리 누가 제일 열심히 참여를 했고 이런 그 팀 내의 그 동료평가를 하는 그 모형이 나오니까 요거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평가 이런 것도 이제 전년도에 동료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목은 준비를 하시되 경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면 이제 모든 내 동료평가랑 교사의 관찰평가. 그래서 교사가 이제 그 순시하면서 기록했던 거, 애들이 발표할 때 기록했던 걸 통해서 이제 구두로 피드백 주는데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어로 된 거지만 이제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라고 이제 교수 평기체화에 대한 그 지도안 요거를 이제 그 넣어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통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하면 단과용 수업이 아니라 아까 이름, 나이, 학년, 취미, 가족 요런 걸 묶으니까 소개하기라는 프로젝트가 가능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 지도 문화유산, 중국 요리, 계절별 명승지, 중국의 교통수단 요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중국 여행 일정 짜기라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안 하면 직선형 수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이렇게 배운 다음에 그거를 공통 아우를 수 있는 주제 설정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용한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문화적인 부분으로만 짰지만 이거를 만약에 말하기로 바꾼다면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길목기, 음식 주문하기, 쇼핑하기, 뭐 날씨 묻기, 의견 묻기 이런 거 엮으면 중국 여행하기 일정 짜기 또 리플릿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날짜, 시간, 계획 하면 방학 계획 짜기 이런 그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취미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이런 거 엮게 되면은 또 내 장래 희망 이런 거에 대한 프로젝트 수업을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과든지 간에 단과는 안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중국어 1, 2에 있는 그 교과 20개과잖아요. 근데 5종 교과서를 확대를 하면 겹치는 거 빼고 해서 최대 30개일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거를 10개 정도로 압축을 해서 거기에 있는 주제에 읽기, 말하기, 쓰기 차시를 미리 완벽하게 다 짜놓는 게 수업시험은 이제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행 계획 짜기, 뭐 방학 계획 짜기, 막 이렇게 또 뭐 중국 물론 그 의견 관련된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그 길목기가가 나오고 물건 사기가가 나오고 주문하기가가 나오고 의견 묻기가가 나오면 자신의 의견 표현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것들끼리는 최대한 묶어가지고 그러면 마지막은 어떤 제작 활동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핵심 역량 이런 것도 잘 경기분들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수업 나눔에서 18년도 수업 나눔 문제는 또 뭐예요? 18년도 그 수업 나눔 문제로 보게 되면은 이제 학생의 핵심 역량을 함양시키는 걸 중시하는데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역량은 무엇이고 오늘 수업에서 어떤 이런 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관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심리적 감성 능력을 이런 활동에서 기를 수 있었다.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 나눔 준비를 하실 때는 이제 오늘 활동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 능력당 몇 줄씩 이제 그 말을 붙어요. 그러니까 수업 나눔 한 문제당 3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1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살을 붙여가지고 이제 요것도 조금 이따 수업 나눔도 만드는 거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중국 여행 리플릿 작성하기 활동을 하는데 1차 시활동, 2차 시활동, 3차 시활동을 하고 오늘 이 4차 시활동을 하는데 마지막 활동 항상 애들이 만든 거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제 가정평가 진행하고 동료평가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야. 이 내용을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평가 기준 짜는 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거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면 평가 기준 자체가
뭐 언어적인 표현이 정확히 있는가 이런 거보다 추상적이잖아요. 간체자와 병음이 정확한가? 이건 쓰기 활동이니까. 중국 문화유산, 지역, 교통수단, 요리 이런 명칭이 정확한가?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예를 들면은 그 명절 관련 표현 이걸 중국어로 써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병음과 간체자가 정확히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의 정확성은 평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지역 간 고리를 고려해서 일정을 작성했는가? 문화와 정토에 대한 정보가 적절히 소개되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한국과 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하나씩 뭐 비교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모두 비교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몇 개를 만족하면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이제 짜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뭐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 요즘 이렇게 모든 별로 앉아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다 이런 제작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를 앞에다가 띄워놓고 요거를 이제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고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료 평가를 할 때 보통 이거는 태도 부분이죠. 기여도가 가장 높은 이제 친구 2명을 뽑아라.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이런 그 내용 같은 것들, 동료 평가 내용 항목을 이제 3개 정도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를 어떻게 항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올려드린 이 내용 같은 것들을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그 항목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역할이 되게 세분화돼서 이 모두먼 간의 역할 이제 구성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일정을 만드는 그 활동지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시험 문제로 변형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제 중국 여행 계획 세우기에서 이렇게 언어적인 게 나올 수도 있고 문화적인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언어적인 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리 주문하기, 뭐 길목기 가, 그 다음에 이제 쇼핑하기 가 3개를 묶은 다음에 이 17년도처럼 이거에 대한 본문 제시하고, 그 다음에 뭐 그림카드 같은 것들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단어카드 같은 거를 주거나 해서 이거 역할극이나 스토리텔링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행 일정 세우기 리플릿 이런 거를 만들게 할 수 있고, 이런 또 문화적인 게 나온다 라고 하면은 19년도처럼 뭐 그림카드 같은 것들을 주고 공통점 찾기, 차이점 찾기 뭐 이런 걸 한 다음에 리플릿을 만드는 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문항을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학생들 스스로 이 프로젝트를 다른 친구들이랑 서로 협력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항상 모든 별로 라는 내용이 빠지지 않고 모든 읽기, 말하기, 쓰기, 차시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최대한 다 빼시고 아이들이 위주로 이제 될 수 있는. 그래서 뭐 문법 설명을 할 때는 선생님 바로 이게 답이다 아니라 선생님이 먼저 예문을 들어주고 뭐 조원들이랑 상의해서 공통점 찾기, 차이점 찾기, 오류 찾기 이런 활동을 시킨 다음에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 문법점을 기납을 하시는 게 좋고, 모든 활동이. 그래서 학생들에게 과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하는 가운데 실행을 계획하고 그걸 평가로 반영하고 이걸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했을 때, 그럼 들어가야 되는 게 뭐야? 어떠한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끼리 그 주제를 정하게 하고 역할을 배분하게 하는 이 활동, 요게 이제 포함이 되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하실 때 그냥 이거 간략하게만 그냥 이제 그 역할 정하고 이제 해라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필요하고 그래서 누가 뭐를 맡고 이 부분에 조금 시간이 이제 할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끼리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발표를 했을 때 이제 그게 드러나고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는 이런 활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문화 프로젝트 수업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애들이 뭐 한 중에 의식주다.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갖고 칠판에 붙여놓고 이렇게 대표자가 나와서 발표를 하고, 그럼 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고 이거를 이제 평가 내용에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 1차의 샘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결국 이 저디에카 만드는 게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럼 학기 초에 선생님이 수행평가할 주제를 보통 한 20개 정도를 이제 목록을 올려요. 그럼 애들이 의논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를 관심도에 따라 이제 그 조별로 선택을 해서 그걸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명소 만들기 활동도 하고 중국 경제 이야기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요런 좀 몇 가지 대표적인 그런 관지엔치만 병음이나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다 한국어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에 대한 그런 피드백, 만약 오류가 있다면 주고 칭찬할 거 있으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이런 쓴 글자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피드백을 주고. 근데 여러분이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안 해봤으면 이제 피드백을 주는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애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샘플을 무지 많이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활동을 시키면 애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활동을 만들어서 넣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자기 한자로 이름 쓰고 꾸미는 거,
뭐 요런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꿈 관련해가지고서는 이거는 12간지 활동한 거네요. 그리고 12간지 만들기 꾸미기를 한 거고, 요거는 이제 리엠프, 그 경극 리엠프 만드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꿈부채, 이런 거, 명언부채 만들기 활동을 한 거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자기 꿈, 이거 만들기 이제 활동을 한 거고, 요거는 이제 그 달력 만들기. 그리고 요런 것들은 이제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활동인데, 그 브랜드 만들기, 이런 활동을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버블티 만들기 활동도 하면서 이 버블티에 대한 이제 상표, 이런 거 제작하고 꾸미는 요런 활동 같은 거.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 이유, 이런 것들을 한국어로 적게 하고, 그래서 요걸 이제 발표해서 활동지로 내는 요런 활동 같은 것들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 이렇게 만든 대로 제작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먹기도 하고, 소원성취 카드 뭐 이런 거, 또 여행 가이드북 만들기 이런 거.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만드는 활동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구체적으로 이제 피드백, 뭐 예를 들면 애들이 이런 그 사진하고 내용이 잘못 연결이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기에 쓴 병음이나 이런 게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여행 일정 같은 경우 노선도 중요한데 비효율적인 노선을 짰을 수도 있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런 제작 활동 같은 걸 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핸드폰을 캡처한 거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엄청 큰 프로젝트 수업이에요. 이거는 수행평가인데 중국 진출 식품업체 공모사업 안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냥 정식으로. 그래서 애들이 중국 회사명, 그러니까 요리 개발, 주문하기 관련해가지고 중국 요리 개발을 해가지고 일단 중국의 회사명을 장명하고 중국의 4대 요리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퓨전 4대 요리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개발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에 그려서 만들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사업 계획서를 최종 작성해서 이렇게 선발대회 하는, 보통 요런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이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쓰기차씨 같은 데서 이제 뭐 감사편지 만들기라든가 이제 요런 활동 같은 것들을 또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다 프로젝트 수업의 이제 일환이에요.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드실 때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참고하셔가지고서는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자료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저희 그 경기에 매년 와주시는 그 면접관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올해로 8년차 되셨죠. 근데 그분이 이제 교과서 집필에도 참여를 하시고 되게 이런 그 관련된 소스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올 때 아예 이거를 임용고시 소스로 본인이 이제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재작년에 준 자료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 이제 교수평 일체화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핵심 역량,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거 말했던 그 해에 이제 18년도 수업 나눈 1번 문제가 핵심 역량이었잖아요. 그 적중률이 되게 높으신 이제 그 교사분이세요. 그리고 학습량하고 어휘량은 축소하되 교육 내용을 내실화하고 교과 간 융합과 진로를 연계해라.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소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량을 막 문형을 여러 개 잡고 막 문법을 되게 많이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과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줄여서. 그래서 대부분 치환 연습 같은 거 짤 때도 애들이 이제 그 그림카드라든가 이런 게 3개가 제시되면 그 3개 안에서만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보통 이렇게 한번 묻고 답하고 나면 이제 끝나고 애들이 지루해할 것 같으니까 막 새로운 단어를 확장을 하거든요. 그런 게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량, 어휘량은 축소를 하되 그 목표로 삼은 문형만큼은 충실하게 연습이 될 수 있게끔 수업을 짜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과 간 융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역사라든가 지리라든가 뭐 가정이라든가 또 이런 미술이라든가 이런 융합 수업 모형,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서 중시되고 있고, 여기에 진로를 연계하면 되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학습자들에게 뭐 관련된 진로 관련 이제 이런 그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활동 같은 걸 같이 하시면 되게 좋고, 특히 취미가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소개과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런 활동 자체를 미래 명함 만들기 뭐 이런 걸 한다던가. 그래서 아까 그 치환 연습도 그 카드로 만들어서 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거 교과를 재구성을 해서 지금 이제 애들한테 이거를 이제 그 뭐 미래 명함을 이제, 그러니까 그 요거 이제 연령 요런 거를 조금 이제 재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제 그 사업가로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글로벌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설정을 해준 다음에 이제 연습을 시킬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다양한 직업이나 이런 것들 너희가 원하는 거를 이제 넣어라 해가지고서는 더 추가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어로 하셔도 되니까, 그래서 애들이 좀 몰입할 수 있는 상황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이제 좋다.
그리고 보면은 수업의 문화 내용을 자연스럽게 묻어내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 일치하기 이 부분 중요하다. 그래서 언어적인 걸 하지만 문화적인 부분이 같이 연계되면 되게 좋아요. 특히 지금 대전 교육과정에서 문화 부분을 엄청 많이 개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문화 내용이 옛날 중국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 중국을 반영하는 이제 이런 내용 같은 것들이 포함되면 되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흥미 유발. 또 본문 중간중간에 문화 관련 질문 같은 것들을 같이 넣어주면 좋다. 지금 문화 다양성, 세계 시민의식 이런 게 강조되니까 그러니까 전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것들은 항상 넣고, 그러니까 전개부터 바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뭐 영상을 보여주던가 상황 설정을 하던가 해서 흥미 유발하는 부분은 들어가는 게 좋고, 그 중간중간에 문화적인 포인트를 같이 넣으시는 그런 그 부분이 이제 좋다. 그리고 한중 문화 비교해보는 시간, 그러니까 한중 문화 비교 작년처럼 나오면 그건 아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문화를 할 때도 이왕이면 한국과 중국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언급을 해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좋다는 거죠. 이런 세계 시민의식 이런 거를 이제 길러주는 이 부분이 이제 부각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문화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을 할 때 조별 토론과 발표를 하는 수업 설계 를 하는 게 좋다. 선생님이 문화 지식을 일방적으로 다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둠을 정해주고 아이들끼리 그거를 토의를 한 다음에 발표하는 형태로 하고 선생님이 그걸 피드백을 주는 식으로 해서 항상 느낌이 학생 주도적 수업이다라고 느껴야지 교사가 일방적으로 수업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업 모형으로 조별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조별 내에서 아니면 짝꿍끼리 토론을 하는 것도 시키실 수 있고, 아니면 아이들의 브레인스토밍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시켜가지고서 뭐 예를 들면 여행 계획하기 딱 그러면 무조건 바로 여행 계획 수립하는 게 아니라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소회를 나누게 하고, 그러면 여행의 단점은 뭘까, 장점은 뭘까 이 이야기를 서로 나눈 다음에 이제 서로를 설득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또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행 계획 세우기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학생 반응이나 발표 활동 대답 등을 듣거나 보면서 피드백을 주는 거. 그래서 경청하면서 기록하는 모습 보이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냐면 애들끼리 활동을 할 때도 이제 선생님 뭔가 기록하는 모션을 하고, 애들이 발표하는 그 내용을 할 때도 이제 기록한 거 보면서 선생님이 관찰 평가, 기록을 했다,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수행 평가할 때 참고하는 항목으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 개요 부분에서는 문화여행 지도에서 중국의 지리나 행정구역, 관광지 같은 것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고, 발음 부분에서는 이 발음을 이용한 브랜드 네이밍 이런 거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의 외래어 표기법, 뭐 자오칼리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의 선물 혹은 색깔, 뭐 커고 컬러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이제 발음을 배우면서 동시에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 뭐 그 이마이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중국어로 이제 장명하는 이런 활동 같은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여기에 있는 활동 중에서 이름과 국적 소개과 같은 경우에서 뭐 랜덤 회화문 느끼는 뭔지 모르겠네. 아마 이름이 있는 표현이 있고 이제 국적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그 내용이 랜덤으로 바뀌고 그걸 뽑아가지고서는 이제 그 대화 실현을 하는 이런 활동일 것 같아요. 가족 소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은 이제 외가족 결손 가족이 많기 때문에 가상 가족, 내가 원하는 사람의 가상으로 이제 인물을 비유해서 가족 소개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넣은 거고, 날짜 요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중국 전통 명절 이런 거 소개하기. 그래서 이를 통한 한중 문화 비교 이런 게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역사 교과랑 연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날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3.1절이라든가 광복절이라든가 해서 이제 그 날짜랑 연계해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활동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나의 하루 일과표, 미래의 나이. 그럼 이런 거는 진로 교육하고 또 연계해서 나의 멘토를 지정을 하고 그 사람의 하루 일과표를 조사한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나의 뭐 일과를 만든다던가 뭐 이런 활동, 아니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하루를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취미 관련해서는 자신의 멘토를 고르고 이제 나의 그 진로를 가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계획 세우기 이런 활동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소개하기과처럼 17년처럼 이름 걱정, 나의 취미, 직업 표현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넣어가지고 이 얘기도 하면서 이제 진로 교육까지 같이 연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목기과에서는 지하철 관광 안내도 만들기 요런 그 제작 활동 같은 것들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봤을 때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그들이 또 많이 이제 찾는 그런 곳을 이용하는 그런 지도 만들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가격 묶기 과학
이런 게 나온다. 그럼 쇼핑하기 가가 나오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뭐 이런 그 중고거래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벼룩시장, 중고거래 이런 것들을 통한 가격 묻기와 그 다음에 이제 쇼핑할 때 의견 묻기과 같은 거 이런 활동 같은 것들도 이제 말하기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인민패 같은 게 이제 나오니까 그 인민패 미술이랑 연계해가지고 그 인민패 앞에 있는 인물 그리기라든가 뒤에 경물 바꾸기 이런 활동 같은 것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주문 과학기가에서는 뭐 메뉴판 만들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조리법, 재료 맛 이런 거 이제 시험에 이미 기출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라든가 뭐 양사 표현, 주문하기 표현 같은 것들을 하고, 그러니까 메뉴판을 만들어서 이 메뉴판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문하는 표현까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계획, 인맥. 그래서 계획은 아까도 말했듯이 여행 계획서, 여기 방학 계획서 이런 것들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날씨 건강, 날씨 같은 경우에도 기후 관련된 거 이미 시험에 나왔잖아요. 비교문 이용해서 기후 표현하고 중국의 지리 문화 이해하는 이런 것들 등등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를 쭉 설정을 해놓고 이 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 이거를 이제 구상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읽기, 말하기, 쓰기로 나누어서 미리 만능 틀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어느 과가 나오든 다 적용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혼자 하기 힘드니까 오늘 스터디 조원들하고 잘 분량을 정해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이 현직 교사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면접하고 관련해가지고 팁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수업 시연에서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것은 이 3번, 7번, 8번인데요. 평기일체화. 요거는 수업 나눈 문제로도 나왔어요. 평가일체화에 대한 개념을 묻는 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실제 수업 모형이 이걸로 나오니까 짜셔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평기일체화가 3년 연속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나올 수 있지만, 내년에는 또 완전 틀을 바꿔가지고 이제 독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어 첫 수업, 발음편 이런 거 나오면 엄청 당황되잖아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서 그것도 다 대비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 교육이 지금 현장에서 엄청 강조되고 있어서 독서 교육은 독서 애들이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토의하고 발표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모델을 하나 보셔야 되겠고, 꿈의 대학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강조시키고 하고 싶은 콘텐츠 진로, 아이들의 이제 진로 교육 이런 부분이 이제 가급적. 그래서 진로랑 문화랑 토의 이 세 개의 키워드는 내 수업에 가급적이면 다 넣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나오든 간에 아이들이 토의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진로랑 연계되는 부분, 그 교수평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내용 같은 것도 꼭 포함을 시키는 게 좋다. 그리고 얘는 실제로 다 시험에 기출이 이제 많이, 특히 경기에서 거의 다 이제 됐던 그런 내용. 그래서 보통 그 해 경기 연수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내용이 경기는 그 해 이제 그 시책, 그 면접 문제에서 꼭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경기 그 카톡방 만들어 드리면은 그 선배 교사들한테 물어보시면은 거기 현장 이슈다라고 하는 게 거의 시험 기출이라서 그거를 사전에 좀 미리 많이 받아서 요즘 이슈되는 게 뭔가요? 연수감 제일 많이 되는 게 뭔가요를 리스트업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한거 답안 다 만들고 그거를 원어민 푸다운이나 집중과정, 피드백 등등을 이용하셔가지고 빨리 바꿔서 빨리 외워버리시는 게 제일 속 편하다. 그리고 이 주제 외에 더 확장해서 이제 보시고 싶으시면은 여기 이제 구상설계 연습이라고 이것도 여러분들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발음편이 나온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루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들, 뭐 문화 비교에는 뭐가 있고 이거 다 쭉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인사하기, 과부터 해서 국적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여기 제가 특히 이제 밑줄 그은 부분들 이런 것들은 밑에 음성 파일도 이제 제공을 했고요. 좀 설명해야 되는 이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는 수고를 좀 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일기차 씨가 나온다 그러면 이 위파디엔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엔디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언어적인 포인트, 예를 들어 발음 규정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쓰실 수가 있을 것이고, 문화 관련된 것도 아이들이 이제 발표하는 형태로 하겠지만 이러이러한 문화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셔서 구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9년도 그 조건에 맞추어 가지고 제가 이제 19년도 그 틀을 이제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19년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짰냐면,
아까 본문 이해도 점검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읽기랑 낭독은 이미 다 끝난 상태고 이제 문법 설명도 끝났으니까 이제 본문에 대한 이해도 점검에 조별 활동을 저는 토의학습으로 짠 거예요. 그래서 본문 내용에 대한 활동지를 미리 나눠주고 그거를 채워주도록 했고 이 활동지의 내용 자체가 주제 찾는 거, 그 다음에 이 화자 찾기, 또 한국, 중국, 중시절의 공통점 찾기, 차이점 찾기, 비교 관련 표현 찾기,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찾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활동지를 나눠줘도 되지만 아이들에게 이 본문 관련해서 다른 주에 낼 퀴즈를 한 개씩 정해라 이런 식으로 하셔도 똑같아요. 그리고 교사 순시 통해서 사전 찾기 지도와 한자 병음 쓰기 지도를 했고요. 또 이 활동지 내용을 이제 같이 프로젝트 빔으로 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이제 이 주제 찾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양성 존중하는 거 이런 거 강조했고 공통점이랑 차이점 부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 그러니까 시간 관련 표현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법 포인트 신체 반응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시간, 시투안 이런 것들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아까 세 개의 이제 예제를 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달력과 시계 이용하고 이제 뭐 그런 구둔치 게임만 이런 것들이 이제 없다.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중국어 대사하고 그 교환 그 내용하고 다 같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이 부분을 중국어로 대사를 짤 때는 어떻게 짜야 되는지 샘플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我们刚才一起学了课文，你们觉得一篇文章最重要的是什么呢？没错，正确的把握文章的主题和信息。그래서为了看看大家是否准确的理解了课文，我们来填几个空。그래서请看一下黑板。共分为6项，这样子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第一个是这篇文章的主题，第二是找出谁是说话人，第三和第四题是总结出这篇文章的主要内容，将韩国和中国的中秋节的共同点和差异写下来。第五是找出表示比较的句子。最后呢，请说一说所有表示实践的词语。 근데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이제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이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짜기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화된 것보다는 그냥 아이들에게 퀴즈 만들기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뭐 해서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한두 개 정도만 어떤 질문을 했는지만 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짤 수 있게 현실성 있게 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老师给大家活动纸和组员一起商量填写以下空。 그래서不认识的单词可以查起点，难写的汉字可以用拼音，수준별학습 고려하고也可以写韩语。그래서 给大家10分钟的时间，有问题请安静的举手，老师会去帮助大家。那现在开始吧。 하고 이제 애들끼리 활동을 시켰으니까 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단어 찾기 요거에 대한 지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지랑 비교하면서 이제 발표하는 내용. 그래서 现在时间到了。 下面我们将在屏幕上看到各组填写的活动纸， 이제 같이 비춰보면서 大家是不是都找到了主题주제？ 그래서 大部分都是以韩国和中国的中秋节比较为主体的。 그래서 와, 第四组全用中文写出来， 어떤 내용 썼는지， 而且写得很准确，请给第四组鼓鼓掌。 我们来看一下有没有写其他主题的组。 그래서 이제 주제를 다르게 쓴组는 없는지 이런 것들 이제 점검하고. 그래서 第六组主题是韩国中秋节比中国中秋节快乐。 그래서 你们为什么用了这个主题呢？ 왜 이 주제를 썼는지 물어보고 因为韩国休息3天，而且节日氛围比中国浓。有没有哪个组有不同的看法？ 그래서 二组 그래서 把韩国和中国的文化进行比较是为了了解彼此的差异。所以如果说韩国比中国快乐的话，中国朋友会 이제 不高兴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성 존중하는 내용도 있고 第二个想法也是有道理的。 그래서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제 아이들에게 답안에 대해서 열린 답안 이제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有歧视。 第二组在提出意见时对第六者的意见表示尊重，同时表了自己的意见，真是太棒了。 태도적인 부분 이런 것도 강조해주고 그래서 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점검 활동 이런 식으로 토의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교환 내용도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교환 내용 중에서 내가 달라지는 부분만 이제 체크를 하셔서 그 부분만 이제 계속 이제 바꿔서 쓰시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활동지 내용 때문에 이제 그러한 거고요. 이거를 3회차를 다 드렸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그 해당하는 해만 그러니까 그 관제만 달라지고 예를 들면 여기서는 뭐 용 什么什么句型来比그 뭐를 들어서 掌握 A 和
B의用法라고 하면은 뭐 이런 부분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황학습을 했다 그러면 시어제 징징하고 그 상황만 이제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교환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3개 연도에 그 교환을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협강펜을 이용을 해서 이 달라질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내 활동하고 제일 가까운 걸 찾아가지고 갈아 끼우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만능틀을 일단 빨리 정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활동을 할지를 읽기, 말하기, 쓰기별로 다 정해놓으시면 교환 내용은 완전히 픽스가 되거든요. 그럼 그냥 그거 외워가지고 쓰기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활동을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활동 내용만 설명을 드리면 조별 활동을 할 때 아까 말하기 할 때 이 그림 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비교문을 써서 한중 중추절을 비교하는 내용 같은 것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조별 연습하고 교사 순시할 때 역할 배분을 도와주고 소외받는 학습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데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라고 해서 비교문 사용 여부에 대한 거, 참여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상황 연기에 대한 칭찬, 창의성 이런 것들을 했고 공통 오류로는 이러이런 것들을 고쳐줬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의 부분에서 주제 정하기 할 때 한중 주요 명절. 그래서 이 중추절뿐만이 아니라 설날, 뭐 위엔샤오지에 그리고 칭밍제랑 한식절, 뭐 단오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주고 아이들이 그 주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비교하는 이런 활동. 그리고 전년도 샘플 주시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이렇게 주제 분반을 할지 역할 제시하고 주의사항 제시하고 역할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의사항 제시하고 이 유의사항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 평가 기준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교사 순시하면서 애들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이제 구두 피드백 주고 마지막 평까지 나눠주고 동료 평가하는 것까지 이제 이 내용 안에 들어있고 이거에 대한 중고 대사나 이제 교환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교사 지도서는 이제 미래인 거를 보시는 게 좋은데 이런 그 주제가 나왔을 때 해당하는 그 교사 지도서 내용을 참고해서 교수 포인트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지휘, 지하오 이런 거가 나왔다. 그럼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 게 좋은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문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이 교과서를 가르치는 이제 면접관들이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되게 적절한 예를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교사 지도서는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특히 활동 부분이 있죠. 이런 게 이제 활동지로 변형돼가지고 실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미래엔 개정 교과서에 있는 이 활동 부분은 왜냐하면 여기에서 메뉴판 만들기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하기과도 나왔죠.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래엔 그 개정 교과서에 있는 활동하기 부분은 활동지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서 그거는 좀 다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중국 전통 명절 해가지고 이 명절 비교하는 것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네, 이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능틀 제가 말씀드린 이게 뭐냐. 실제 시험에는 읽기 아니면 말하기 아니면 쓰기 중에서 2개 차시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읽기 말하기를 하거나 읽기 쓰기를 하거나 말하기 쓰기를 하거나 읽기 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다 짜라는 거죠. 경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5분, 5분, 5분 이렇게 일단 내용을 설정을 하시는 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쓰기 부분에 실제로는 가장 많은 시간을 주지만 대사를 이제 분배를 했을 때 이 정도 기준으로 짜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읽기 부분은 왜 시간이 많이 드냐? 중점 문형을 써야 돼서 판서 시간이 얘는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말하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활동 설명하고 시범하고 오류 수정을 해주고 뭐 발표시키고 이런 게 들어가니까 또 이 시간이 들고 쓰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쓰는 시간이 안 들잖아요. 근데 앞에 아까 말했듯이 유의사항 제시하고 역할 배분하고 이런 거 알아서 발표하고 피드백 주고 그래서 보통 5대5대5로 이제 3개를 이제 준비를 하셨다가 3개 차시가 다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쪼개서 하고 만약에 이게 둘만 나왔다. 그러면 뒷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넣어서 하시되 활동을 새로 넣는 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2개 차시만 나왔다. 그러면은 순시 멘트를 미리 되게 많이 만들어 놓고 더 끼워 놓고 발표도 한조 발표할 걸 2개, 3개 발표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피드백 이런 부분을 더 늘려가지고 시간을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20분이다. 그럼 17분 정도? 25분이다. 그럼 적어도 20분 이상. 15분이다. 라고 하면 거의 15분 그냥 다 사용을 하셔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 이 틀이 뭐냐면 보통 읽기 차시에서 해야 되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핸드폰을 두고 갔나 봐요. 그쵸? 그래서 그 흥미 유발
이런 거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읽기가 됐든 말하기가 됐든 쓰기가 됐든 공통적으로 자료 제시하는 거는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자료 1을 하고 있다, 2를 하고 있다, 3을 하고 있다, 이걸 면접관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항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애들한테 볼 때는 다자 칸시아 치리어 이거보다는 바슈 판다오, 애들은 교과서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의대로 페이지를 설정해서 보라고 하고, 그 자료 내용, 예를 들어 이게 그림카드다. 然后这有某个几张图片，我们看一下第一个是什么呢？ 이런 식으로 그림 소개하고, 大家看一下活动纸그上面写着什么? 이런 식으로 자료 소개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읽기 차시면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읽기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해도 점검은 뭐 OX 퀴즈를 할 수도 있고, 문답을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의 토익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활동제 빈칸 채우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번역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할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대사를 쓰시면 되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하는 문법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어떠한 예문을 들지. 근데 보통은 예문을 들어서 상황 설정을 하고 그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법 부분에서 여러 가지 뭐 단어 카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치환 연습을 할 수도 있고, 뭐 장문을 시킬 수도 있고, 빈칸을 넣기를 할 수도 있고, 배열 연습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말하기에도 쓸 수 있어요. 사실 단어 카드가 제시돼서 이 말하기 활동으로 얘는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읽기 다음에 바로 쓰기가 나오면 읽기에서 이걸 하는 거고, 말하기가 이제 별도로 있다라고 하면 연결될 수 있고, 근데 말하기 부분은 특히 이런 그 상황 설정을 통한 역할 배분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역할극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뭐 피드백 주는 부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쓰기를 할 때는 활동지 채우기가 있고 제작 활동, 만들기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이제 멘트는 다 고정적이겠죠? 그리고 나서 동료평가하고 이제 관찰평가 피드백 주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보통 들어가게 이걸 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별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짜시면 되고, 그래서 수업시험 만능틀 만들 때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대략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읽기 활동을 해야 되는 게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 말하기 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 쓰기 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이제 녹음을 해드렸으니까 요거를 보시고 조원들이랑 같이 이거에 대한 전체 틀을 짜세요. 근데 요거는 이제 12월 특강 때 이걸 가장 잘한 조건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한 설명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조원들이 의논을 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 샘플을 만든 게 일단 전체 틀을 먼저 짠 거거든요. 이 대사는 이걸 짜고 옆에 짜면 돼요. 이 대사가 급한 게 아니라 전체 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조는 항상 흥미 유발을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을 해서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게 어떤 사진인지 어떤 영상인지 어떤 문형인지만 달라지고 대사는 똑같은 거예요. 大家看一下屏幕，老师给大家准备了뭐什么什么的视频 아니면은 准备了几张图片 그래서 这是什么 뒤에 있는 대사는 다 똑같겠죠? 아니면은 내가 항상 활용하는 뭐 예를 들어 신서유기라든가 어떤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영상이 있다. 그럼 그 영상 제시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읽기에서 항상 내가 사파를 보면서 이제 어떤 내용일지 유추를 시키겠다. 그럼 그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고, 또 이제 읽기를 할 때 따라 읽기. 그래서 선생님 바로 이제 跟老师读一遍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단별로, 조별로. 그래서 左边的三个组先读一句, 그냥 后面的三个组뭐读 B 이런 식으로 해서 换一下再来读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인 1조 읽기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다 대사를 일단 모든 활동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사를 하고 이 대사에 대해서 점검받고 외우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읽기도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읽기는 다 해놓고 거기에서 시간에 따라 만약에 읽기가 되게 중시된다 그러면 뭐 여러 개 듣고 시간에 따라 이제 조절하고 넣고 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본문 설명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점 문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중점 문형은 주제별로 우리가 좀 뽑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름이다. 그럼 你叫什么名字? 我叫 이게 될 거고, 가족이다. 그럼 你家有几口人? 뭐 几口人都有什么人? 이게 될 거고, 취미다. 그럼 你喜欢做什么? 我喜欢做什么? 뭐 이런 게 될 거고. 그럼 그 해당하는 그런 표현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다수안이다. 그럼 다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지금 뭐 선택이다. 그럼 하이시, 요델, 이데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각 주제별로 해당하는 문법점을 뽑으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계속 설명을 이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치환 연습, 예를 들면 이제 문법 설명 같은 것들을 할 때 이제 그 예문을 들고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바꾸어서 치환 연습을 하는 그런 연습을 시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다수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럼 다수안을 내가 달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뭐 할 계획이다. 아니면 뭐 버킷리스트 같은 거 이용해서 선생님이 이건 했고 이건 할 계획이다. 그럼 호어와 다수안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장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 중점 단어를 이제 바꿔와서 연습을 시키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장문을 시킬 수도 있죠. 장문을 시킬 때에는 이제 그 션츠카 이용해서 이제 중점 단어 같은 것들을 주고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그 단어 배열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요것도 되게 좋은데요. 본문에 그 문장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럼 애들이 이 본문의 순서 요거를 이제 바꿔가지고 그러면 이게 문 다음에 연계성을 애들이 또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만화 빈칸 채우기는 우리가 쓰기 활동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말하기 역할 부분도 이제 비슷하게 짜신 거예요. 항상 흥미 유발은 영상으로 하고 활동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역할극에 대해서 상황 설정해주고 주의사항 주고 아이들에게 이거를 쓸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줄 때 순시를 할 때 뭐 모르는 단어를 알려준다던가 떠드는 사람에게 주의를 준다던가 뭐 척별자를 알려준다던가 어순 틀린 걸 알려준다던가, 그럼 이것도 다 똑같이 쓰고 이 빈칸 있는 부분만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고 나중에 그 중에서 내가 입에 붙는 거로 골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습 시간 부여하고 또 이때도 순시, 뭐 조용한 학생 격려해준다던가 발음 틀린 걸 알려주고 발음을 또 잘한 걸 칭찬해준다던가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이거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에 대해서 피드백, 뭐 내용에 대한 칭찬을 할 수도 있고 발음에 대한 걸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연기력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시험에서는 다 하진 않겠지만 일단 대사는 다 만들어 놓고 내가 그 경우에 따라 더 필요한 걸 갖다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드백 주고 동료 평가 이 내용 하는 것까지, 또 쓰기 차시가 나왔다. 그러면 쓰기 내용하고 관련된 그런 단어나 중점 표현 연습하고 활동지 배부하고 샘플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언어적 표현을 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제시를 해주고 평가 기준 안내하고 유의사항 안내하고, 또 애들이 할 때 순시할 때 그런 용법 관련된 거, 척별자 관련된 거, 모르는 단어 관련되는 거, 뭐 정의적 영역 발전된 뭐 그런 성장과정 평가한 이런 내용 같은 것도 넣으실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래서 이 화면, 이걸 드릴 순 없지만 제가 지금 이 화면, 노트북 화면 찍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그 시뮬레이션에 여기 부분 보시면 OT 있죠? 여기에다 이제 넣어드릴 거예요. 오늘 저기 활동한 부분을 여기 영상 찍은 걸 넣어드릴 거니까 이 부분 돌려가지고 보시면서 같이 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할극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쓰기 부분에서 이제 활동지 부분 요거고, 또 말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치환 연습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할 때 치환 연습 부분은 뭐 교사가 낭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 따라읽기 하고 중점 표현 제시한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 단어 제시하고 주의사항 주고 그 다음에 순시 멘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표하고. 근데 여기 치환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 같은 거 이용한 치환할 수 있잖아요. 주사위에 그림 붙이고 그거 굴려서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문답하는, 그러니까 그런 활동 같은 것도 여기 넣으신 거고, 교사 순시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터디 활용 방법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자료 1, 2, 3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스터디원들하고 지금 일단 같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슈어, 시에 해서 여기 주제를 한 10개 정도 선정을 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읽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중점 문형과 문법 정의죠. 그리고 이해도 점검. 말하기다. 그럼 이 중점 문형에 대한 치환, 역할극, 스토리텔링 이런 거 할 수 있고, 쓰기다. 그럼 활동지 채우기랑 제작 활동. 그럼 요 과와 관련된 제작에는 어떤 거 할 수 있을까? 뭐 콤보체를 만들지 아니면 뭐 이런 리엠프를 만들지 뭐 이런 것들을 일단 다 정하신 다음에 여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읽기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뭐 낭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문법점, 중점 문형 게재한 다음에 문법점 설명하고 그 문법점에 대한 강화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본문 이해도 점검하는 이런 포맷을 짜셔야 되고, 말하기다. 그러면 말하기 별로 아까 나왔듯이 이게 역할극으로 나왔을 때 아니면 카드
이런 걸 나왔을 때, 스토리텔링을 나눴을 때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을 나누셔서 해야 되는 그 활동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자료를 제시하고 교사가 시범을 보이고 상황 설정을 한 다음에 역할을 배분하고 주의사항 주고 뭐 평가 기준 주고 뭐 순시 관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만약 쓰기를 한다고 제작 활동을 한다 그러면 뭐 샘플 제시하고 유의사항 하고 평가 기준 제시하고 활동 진행할 때 순시하고 피드백 주고 또 순시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공동 피드백 주고 발표시킨 다음에 발표한 내용에 대한 피드백 주고 동료 평가 진행하고, 그러니까 요 항목을 빨리 짜셔가지고 그게 다 짜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량을 n분의 1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요 의논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치를 다 맞는 다음에 요거를 정확하게 n분의 1로 나눠서 대사 정리를 각자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집중 강화 과정이나 피드백 때 원하면 선생님한테 받으시면 되는데, 이 콘텐츠를 내가 중국어로 지금 다 바꿀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조는 그 원어민 선생님 푸다오를 이제 지금 3일 있잖아요. 금토일 동안 빨리 앞에 있는 내용만 의논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국어로 말하면 선생님 바로 중국어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녹음해가지고 각자 나눠서 복원을 n분의 1로 하시면 돼요. 그게 푸다오를 잘 활용을 하시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집중 강화 과정을 미리 안 하고 3일 동안 푸다오를 하고 집중 과정을 뒤로 뺀 이유가, 여러분이 이 컨텐츠를 빨리 채울수록 그 수업 시간을 할 게 없어요. 왜냐면 다 같이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이 주제별로 이것만 다 정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틀은 똑같은데 그 내용만 갈아 끼워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 연습할 때마다 강화가 돼요. 그래서 조별끼리 이거를 짜셨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조별 스터디를 할 때 뭐를 하느냐 하면 무조건 5분씩 쪼개요. 제가 연습 문제 드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연습 문제도 그렇고 수업 시험 문제도 그렇고 다 자료 1, 2, 3이에요. 그러면 일단 5분간 현장에서, 지금 이게 구상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바로 구상을 해서 바로 시연을 해야 되니까 지도안이 있는 지역도 일단 지도안에 대해서 구상하고 지도안 쓰고 하는 거니까 구상 시간 자체는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상 연습을 되게 늘려야 되는데 그 구상 연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미리 12월에는 일주일간 연습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즉석에서 그만큼의 퀄리티를 뽑아야 되는 거라서 이 전체 포맷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스터디원들이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행 계획 세우기 나왔다. 그럼 여행 계획 세우기에서 두 차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꾸어나 나수안 이런 것들을 문법적으로 삼는 게 이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말하기 차시에서도 이제 뭐 치환이나 뭐 역할극 같은 게 나올 수 있고, 시의 차시에서 이 여행 계획 일정 세우기 리플릿 만들기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치면 이제 읽기 차시에 대해서 5분간 시간을 재서 구상을 해요. 그리고 5분이 끝나면 바로 한 사람이, 예를 들면 1, 2, 3 앉아있다. 그럼 이 사람이 여행 계획의 읽기 차시를 수업을 해요. 그럼 그 5분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 5분 동안 다른 팀원들하고 같이 수정할 거 수정하고 피드백을 줘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5분 동안은 이 말하기 차시를 또 다 같이 구상을 해요. 구상은. 그리고 그 두 번째 분이 말하기 차시를 하고 또 피드백을 주고, 또 쓰기 차시 5분 동안 구상하고 시연하고 피드백을 주고, 그 다음에 주문하기가 됐다. 그럼 이번에는 다시 차시를 바꿔서 주문하기에 읽기, 말하기, 쓰기, 그 다음에 길묻기에 읽기, 말하기, 쓰기 이런 식으로 계속 차시를 다르게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한 그 연습문제 12개 주제를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한 3, 4일쯤 연습을 했을 때 이제 겹치잖아요. 계속 차시를 다르게 하긴 했지만 내가 며칠 전에 여행하기 읽기 차시 했는데 이번에 또 여행하기 읽기 차시가 됐어요. 그럼 똑같은 걸 또 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때는 뭘 하면 돼요? 문법을 바꾸면 돼요. 다수안이랑 꾸어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 교과서의 그 지문을 조금 바꾸고 연동문을 그 문법 포인트로 삼아서 설명을 하면 되고, 또 내가 말하기 차시가 왔다. 그러면 이번에는 치환 연습이 아니라 역할극을 넣으면 되고, 쓰기 차시가 나왔다. 그러면 이번에 여행 계획이 아니라 그 문화유산, 중국 계절별 여행하기 좋은 그런 리플릿 만들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활동 내용을 바꿔서 해당 주제를 다각도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사람 수업을 통으로 15분, 20분씩 볼 필요가 없죠. 그럼 5분, 5분 쪼개서 다 같이 참여하고 다 같이 피드백 주고 수정하고 자기 거 반영해서 고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원어민 선생님 피드백이나 집중 강화 이런 거 이용해서 표현 받고 또 장착해서 외우고. 그런 식으로 조별 스터디는 하시고, 개인 연습을 하실 때는 누적형으로 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어요. 누적형이 뭐냐? 내가 이렇게 대본 숙지를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 같은 것들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만 읽으면 강화가 안 되고, 이 대본이 내가 말로 할 거라고 가상하고 썼지만 생각보다 입에 안 붙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를 자꾸 시장에 가면처럼 한마디씩
好，现在开始制作折叠卡，在制作之前一定要注意以下几个问题。跟它下谱。好，那现在呢，我们开始制作折叠卡。在制作之前一定要注意以下几个问题。第一，所有的组员都必须参加。뭐 이런 식으로. 第二, 다시 또 처음부터. 그러니까 한마디씩 해가지고 계속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순환형으로 연습을 하시면 앞에 있는 말이 정리가 돼요. 너무 길다 싶으면 줄여지고 외워지거든요. 외워지면 표정이 풀리고 자연스러워지고 이런 추임새도 들어가고 이제 그게 되게 많이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제 딱딱하고 하신 분들은 대본 숙지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 연습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외워지기 때문에 시간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조끼리 같이 모여서 이 차시별 연습을 하시고 집에 와서 혼자 연습을 할 때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누적형으로 해가지고서는 읽기 차시, 말하기 차시, 쓰기 차시 이렇게 몇 번 돌리시면 금방 외워지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 뇌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달라지는 부분만 인지를 하게 돼요. 그럼 내가 전체 틀이 있고 그걸 다 외운 상태에서 이 주제를 딱 보게 되면 그럼 내가 기존에 외웠던 틀에서 얘만 바꾸면 되겠다라고 해서 구상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빠른 시간 안에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끼리 연습을 해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분들 그 시뮬레이션 원노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수업 시험 내에서 이제 쭉 자료 이제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어떤 자료가 있나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 전체 원노트가 방금 말씀드린 평가 관련 자료는 여기 다 이제 넣어드렸어요. 근데 그거 외에도 지금 아까 17, 18, 19년도 샘플 수업 그거 드린 음성 파일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출문제 합격자 그거 복원한 거, 그 다음에 수업시험 만능틀 만들라고 했는데 이제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화면에서 보여드린 거는 12월 특강 때 만든 거고 조별로 이 합격자들 거는 조금 제공을 해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샘플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출력해서 보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교실 중국어라고 해가지고 교실에서 이제 수업 대본 만드실 때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음성 파일이랑 요거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대본 쓰실 때 요 내용 참고하셔가지고서는 대본을 쓰시면은 시간을 조금 많이 이제 줄이실 수가 있고요. 근데 한국어랑 이제 중국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빙쥐,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는 빙쥐고 이게 고친 게 이거기 때문에 요거만 보시면 돼요. 한국어에 해당하는 중국어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답안 쓰시면 되고 요 음성 파일 외에 이거 퀴즐렛이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사용 방법이랑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교실 중국어 표현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뭐 낭독 파일을 쓰셔도 되고 이 퀴즐렛을 보면 한국어, 중국어 계속 교차해서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요 활용 방법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조원들끼리 면접 때 활용을 하셔도 되게 좋거든요. 한중 대조 표현 같은 것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챈트나 노래 같은 거 활용을 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챈트나 이제 노래 파일 같은 거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챈트나 노래는 중점 문형을 복습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활용하실 때 쓰시고 또 혹시 말하기 치환 게임 같은 거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게임 방법이랑 게임 종류별로 지금 이제 멘트 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이것도 이제 전단지 만들기라든가 뭐 벼룩시장 하기라든가 뭐 이런 거 활동별로 지금 웬만한 게 다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차용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서법에 대한 거 또 이제 어떤 식으로 구상 설계를 하면 될지 이것도 합격자 자료 같은 것들 이제 드렸고 또 단원명은 꼭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단원명별로 이제 획수 이런 거 제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연 여러분들 이제 평가표를 드렸는데 이거는 경기 같은 경우는 이게 수업 나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거 수업 나눔 설명을 조금 빼먹었는데 17, 19년도 이제 기출문제 뒤에 수업 나눔을 이제 보시게 되면 키워드가 결국 어떻게 이게 요약이 되냐면요. 여태까지 경기 수업 나눔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16년도부터 수업 나눔이 나왔거든요. 근데 결국 키워드가 어떻게 되냐면
16년도 1번 문제가 학생 배움 중심 수업. 2번이 배움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19년도 1번도 학생의 배움이 일어난 지점. 이거예요. 근데 18년도만 핵심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실 때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항목화가 중요해요. 첫째, 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의 주체가 되는 다. 둘째, 뭐 재미를 느껴야 된다. 셋째, 실제 생활에서 상과 연계하여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 수업에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뭐 토의 학습을 했다, 상황 학습을 했다, 아니면 이런 다매체를 사용을 했다. 이런 걸 얘기하시면서 이를 통해 이러한 핵심 역량을 길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해서 맞는 답변. 즉 배움과 핵심 역량을 연결해서 이제 나눔 답변 하나를 만드시고, 만약에 핵심 역량을 먼저 물어보면 순서를 바꿔서 이 핵심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 수업을 전개했다라고 하시면 되고, 배움이 나오면 이 수업을 통해 이런 핵심 역량을 길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가 여기가 인성이죠. 인성교육. 그 인성교육에 대한 거는 따로 답변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습자의 뭐 도덕적인 측면의 인성교육, 뭐 나눔, 배려, 존중 이런 것도 좋지만 전인교육 차원에서 이것도 이제 나눔 답변을 하나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외받는 학습자랑 공평한 학습권, 이 두 개는 사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물리적, 물적 공평이 아니라 학습자의 내재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학습자의 성향에 따른 이제 배움의 기회를 하고 보살핌을 주는 이런 방향으로 전개를 하시면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동료 교사와의 장학 방안이거든요. 오늘 내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근데 이게 19년도에 공통적으로 융합수업이랑 상과 연계된 융합수업, 진로교육이 키워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료 장학 방안에 융합수업이랑 진로 지도를 넣으셔가지고 이 동료 장학 방안을 하나 짜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냐면 평가와 방법. 그래서 평가 부분은 따로 내가 수업 시간에 오늘 어떤 평가를 진행을 했고 평가차 시간 나왔을 때는, 그리고 성장평가. 그러니까 학생들의 성장 그 방향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까지. 그래서 수업 나눔은 총 5개의 키워드예요. 근데 그 5개의 키워드가 오늘 이제 나눠드린, 여기 그 시뮬레이션 특강에 있는 이 평가표에 다 있다는 거죠. 여기에 키워드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배움, 그리고 서로 존중, 협력, 인성이죠. 그 다음에 한 명 한 명을 보살피는가, 학습 소외, 공평한 학습권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평가 항목이 결국 또 수업 나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움과 핵심 역량 엮어서 하나, 그 다음에 인성교육 하나, 다음에 평가 부분, 정의적 평가하고 이제 학습 평가 부분하고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동료 장학 방안, 공평한 학습권이랑 학습 소외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동료 장학 부분에 융합 수업하고 이제 그런 그 진로 교육하고 연계해서 하나, 총 5개 키워드로 나눔을 준비를 하시면 되고, 요 부분에 대한 것도 경기 부분 보시면 여기 합격자 설명에 여기에 수업 나눔 틀을 또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요거 이제 그 없으신 분들은 요걸 참고해서 짜집기를 해서 만드시면 되고, 또 여기 합격자 영상을 보게 되면 지역별로 그 전년도 합격자랑 그 전년도 18, 19년도 합격자를 다 넣어드렸거든요. 근데 경기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을 보시면 다 수업 나눔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현직 교사 코멘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보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합격자 영상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또 2차 후기를 지역별로 다 되었으니까 시험장 환경 같은 거는 여기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오늘 촬영한 OT 내용 여기 또 다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역별 공고도 이미 다 보셨겠지만 이제 또 그 지역별로 2차 그 장소 공지라든가 유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아직 다운 안 받으신 분은 또 읽어보도록 하시고, 다시 수업 시간으로 돌아와서 평가 1차 관련 자료 우리가 아까 봤던 거 다 여기 넣어드렸는데, 이제 여기에 그 좀 긴 것들이 있죠. 새로운,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그 성취평가제, 뭐 성장중심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좀 페이지가 많아요. 그래서 정독을 하기보다는 좀 필요한 부분을 이제 그 평가 항목 같은 것들을 만드실 때 참고하면 좋거든요. 이런 것들은 쭉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독서교육 부분하고 관련해서 요거는 이제 해당하는 그 연습 문제, 그러니까 우리 주제를 할 때 제가 샘플 수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시뮬레이션 4회차에 대해서는 샘플 수업을 제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독서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쭉 한번 보시면 되고, 또 타교과 융합 수업, 이것도 제가 시뮬에서 낼 문제 그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뭐 기타 수업 모형은 이제 참고로 아까 말했던 제가 비주얼 싱킹을 강조한다라고 할 때 이런 서클맵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 또 지도안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특강 때도 이제 드렸던 건데, 이제 이런 그 합격자들 지도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도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특강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또 이제 전년도 샘플 지도안하고 지도안 작성 시 그 유의사항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도안 연습하실 분들, 그러니까 지금 스터디원들 말고 따로 여기 지도안이 있는 분들은 여기 올려드렸거든요. 그럼 이분들끼리 같이 지도안만 스터디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서로 짝꿍으로 같이 이제 연습 진행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그리고 신축 면접 부분에서는 오늘 이주원 선생님이 기출문제 같은 것들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일단 2019년 교육청별 이제 18, 19년 이제 10년사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면접할 때 제1관문이 일단 그 교육감 10년사 파악을 해서 그 해당하는 그 교육청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책을 알아내고 그 시책부터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접이나 시책을 정리해야 되는 노하우를 또 미리 찍어가지고 이제 올려드렸으니까 이것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수업시험 만능들처럼 이제 면접도 만능 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만능 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그 합격자 자료 같은 것도 제공을 해드렸고, 또 이 만능 답변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넣어드렸으니까 이거 이제 활용을 하시면은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OT 영상에 보시게 되면 이게 18년도 때 이제 만들었던, 그러니까 전년도에 만들었던 면접 만능 틀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면접 만능 틀 만들기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샘플 같은 거 여기 넣어드렸으니까 요거 이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제가 이 면접 부분으로 옮겨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OT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지역별 시책이 있거나 한 경기, 대구, 서울은 따로 그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지역에 좀 필요한 내용 같은 것들 넣고, 이게 만약에 새롭게 이제 합격자한테 받는 자료나 추가되는 게 있으면은 제가 올리고 이제 단톡방에 공지를 해드릴 거니까 수시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8분 정도 이제 추가가 됐는데, 조금 쉬었다가 오늘 면담 순서대로 현장에서 오늘 끝나고 나서 하고 가실 분은 제가 5층 연구실에 있을 테니까 이제 차례대로 이제 그 시간 좀 밀린 것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오시고, 가셔야 되는 분은 전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시간은 조금 다시 재조정해서 올릴게요. 예, 고생하셨어요. 예.